EM+가 금량하고 진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이분이 지분을 늘려나가는 거는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안녕하세요. 요일리치 영은입니다. 먼저 떠난 금량의 뒤를 이을 기업,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각형 배터리를 만든 중소기업의 기적 E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삼성 SDI 다음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 각형 배터리를 개발 성공했다고 했길래 저는 적어도 중견 기업이나 아니면 같은 대형 기업의 계열사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의 들어볼까 말까 했던 작은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인데 각형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초소형 각형 배터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전기차에 쓸 수 있는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패키지를 보니까 더 안 믿겼어요. 패키지가 좀 아쉬워요. 근데 워낙 또 작은 회사다 보니까 디자인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진을 2020년도에 섭외를 했는데요. 이 연구진들 6명 모두가 삼성 SDI 출신입니다. 그 중에는 SDI 부사장님도 있어요. 강태경 부사장님인데 오셔서 아무래도 신소재 사업부를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요렇게 저렇게 또 끌어모으다 보니까 50명의 연구진이 또 완성이 되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각형 배터리를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네, EM+ 같은 경우가 아까 직원이 11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0명이 신소재 사업부라는 거는 반을 그냥 내어줬다는 거야. 이 정도면 사활에 걸었다는 거예요. EM+가 사실은 소방차, 특수차, 이런 특수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여기로 가지 했더니만은 살짝 2차 전지 소재에도 좀 약간 발에 좀 뻗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로 아예 가야겠다 하고 사활을 걸고 연구진들을 좀 섭외를 한 것 같습니다. EM+가 금량하고 진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금량이 시총 5천억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EM+가 시총 3천억대예요. 그리고 둘 다 공교롭게도 왠지 코스닥 같지만 코스피 기업입니다. 자, 처음에 금량을 저희가 1만 원대에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4만 원 찍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4만 원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 금량이 만 원대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이 4만 원까지 갔던 이유는 이 대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견 기업인데도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요새 핫한 리튬 사업도 또 하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중국에 리튬 강산도 하나 있다고 하고 또 요새 대기업들이 수소로 뛰어든다고 하는데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도 뛰어든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핫한 업종에 좀 끼어 있어서 더 많은 쇼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팔아서 배가 아파 죽겠어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임원들의 주식 보유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말을 했어요. 임원진들이 파는 기업은 사는 게 아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임원인데 판다는 것은 그 기업에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역으로 그 임원들이 사 모은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 모으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원들이 모으는 주식은 좀 한 번 더 눈여겨봐라. 이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트 공시를 쭉 살펴보니까 임원 보유 주식 상한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강태경 님의 보유 주식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9.1%까지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강태경 님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사업 소재 부장님, 그 섭외해온 SDI 전 부사장님이 강태경 님이세요. 그래서 이 신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이분이 지분을 늘려나가는 거는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뇌피셜을 조금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약간 그 패키지가 약간 흐려지는 효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모은다고 하면서 흐려지고 있지만 디자인 이거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전부터 사실 그래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핀은 사실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소재인데요. 좀 유연한 흑연 소재인데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2차 전지의 전극에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어느 정도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발에 뻗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그래핀이 사실 흑연을 소재로 하거든요. 근데 이 흑연이 또 어디에 쓰이냐? 2차 전지의 음극재에 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음극재에 대해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특허까지 완료를 했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특이하게 흑연을 안 썼습니다. 흑연을 쓰지 않고 흑연 대신에 쓰는 실리콘 소재를 썼다고 해요. 근데 기존의 실리콘으로 사용할 경우 흑연보다는 용량을 많이
많이 넣을 수 있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EM+에서 개발한 실리콘 나노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공정을 유연하게 했는지 뭐 그래핀 소재로 또 다루다 보니 이런 데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좀 공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기존의 실리콘 소재가 갖고 있던 단점을 극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EM+는 원래 소방차 특수차 기업이었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뻗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적성을 살린 게 있어요. 이번에 뭘 하나 더 발명을 했냐면 그 발열 방지 필링 캡이라는 걸 발명을 했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났을 때 좀 발열을 줄여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계 소방차죠. 소화기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배터리보다는 이런 게 더 많이 팔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미 각형 배터리는 SDI가 뭐 물량도 많고 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발을 넓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각형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ESS 저장 장치나 뭐 전동기, 초소형 전기차 이런 데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이 정도로 해냈다라는 거는 자기 기술을 입증한 거니까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구미가 당기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투자를 더 해준다면 더 엄청난 걸 발견해낼 수 있겠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스크가 있죠. 개발은 했어요. 근데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이 테스트를 아직 거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것까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23년 1월에 개최하는 CES 그 전자제품 전시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신의 배터리 및 여러 가지 기술을 담긴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고 싶다고 다 가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채택이 됐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정말 되게 큰 전자제품 전시회고 삼성전자, LG전자도 항상 가서 기술을 좀 보여주는 곳. 그래서 그 전시회를 가게 되고 성공적으로 또 기술을 선보이게 된다면 진짜 그때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M+ 같은 경우는 니켈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요. 근데 니켈도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정말 주 재료거든요. 또 중국에서 문을 만약에 걸어 잠그게 된다면 니켈 값은 급등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 아닌 필리핀에 니켈 광산을 두고 있는 EM+ 입장에서는 사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급량을 좀 놓쳤기 때문에 여기를 더 눈여겨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EM+ 같은 경우는 전환 사채 금액을 실패를 했어요. 50억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실패가 돼서 한 반 정도 26억 정도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투자자들한테서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아직까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이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이 CS 전시에 나가서 뭔가 기술을 선보이든 아니면 그 전에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좀 선보이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면서 투자자들을 좀 끌어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인지라 되게 무서운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날인데 오늘이거든요. 오늘 촬영 일자가 11월 10일. 네, 지금 밤에 찍고 있는데 꺾였어요. 가장 연준이 우려하고 있던 물가지수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원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면 항상 돈들이 좀 안전한 곳에 있다가 가장 성장할 것 같은 곳에 막 옮겨가거든요. 기술주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가 성장업종의 대표 주자잖아요. 이럴 때는 이슈가 살아있는 성장업종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소개시켜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패키지 보고 계속 긴가민가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뒤처졌던 노회한 기업이 다시 새롭게 성장하는 성장 기업으로 또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처럼 플러스 엔드 계속 플러스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자 아닙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